다음은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는 구성원 간의 이익이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또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각각 적용을 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구성원이 1인이 일괄하여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주자는 인정이 안되고 비거주자에 한정을 합니다. 거주자 법인인 구성원은 종전대로 직접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당 단체가 구성원의 거주지국, 납세자 번호 등 이 과세정보를 제출을 한 경우에는 1인이 일괄하여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거주자인 해당 단체 구성원이 일괄하여 소득신고하는 것을 다른 구성원이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모두 충족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해당 단체 구성원의 1인이 일괄하여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구성원의 일부만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한 구성원에 한해서 일괄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개인별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내에 법인 아닌 형태로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개인 구성원의 소득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 대비 과다 이자의 조정 소득 금액 범위 및 송금불산입 순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을 살펴보면 소득 대비 과다 이자 지급 금액은 송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 소득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 비용은 송금불산입하도록 되었습니다. 조정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다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 비용을 합한 금액이 조정 소득 금액입니다. 이 조정 소득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송금불산입한다, 이런 내용이고, 개정안에서는 신설 내용인데 단서 규정입니다. 단 조정 소득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간주한다. 마이너스 송금불산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송금불산입 순서는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송금불산입 순서까지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최근 차입한 날의 이자율을 먼저 적용한다. 또 이자율 차입일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한다. 차입금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안분을 해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소득 대비 과다 지급 이자의 송금불산입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3년도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이 과소자본세제라는 것은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을 일정 비율 초과 시에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송금 부인을 하고 다시 배당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업종별 배수는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2배입니다.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용하고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는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안분하거나, 두 번째는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종별 송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종별 송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영업이익을 우선으로 하되 여기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종별 송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출자 차익권 배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3년도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소비세 등 기타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과세 대상, 감면, 비과세세액, 면제, 세액공제 등 조특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에서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 2023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 구문을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내용은 조특법상 저축, 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과 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것을 저축, 배당은 저축, 배당,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이렇게 금융투자소득과 금융투자소득세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세율은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는 이자, 배당 소득의 감면세액의 10%입니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을 추가를 하였고, 감면세액의 계산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감면전 소득금액 곱하기 14% 마이너스 납부세 한 것이 감면세액이 되고, 그 감면세액의 10%가 농어촌 특별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감면전 소득금액 곱하기 20% 마이너스 납부세액 한 것의 10%가 금융투자소득의 농어촌 특별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이후 조특법상 비과세, 감면,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세율 등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국세 재반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 의무 범위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보면 상속인이 복수일 때 개별 상속인이 승계하는 비상속인의 납세 의무 범위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된 경우 수유자, 상속포기자,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자에서 개정안에서는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수유자라는 것은 상속인 외의 자가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를 뜻하고, 산정 방식을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이라는 것은 개별 상속인의 납세 의무 승계 비율을 말하는데, 계산 산식을 보면 전체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분에 개별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개별 상속인의 납세 의무 승계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이라는 것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상속부채 총액과 상속세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 이유는 유류분 상속 시 납세 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가제척기간 특례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 부가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뜻합니다.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가제척기간 특례를 보면, 이 확정된 판결 등이라는 것은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 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확정된 판결 등의 적용 범위를 보면, 판결 등의 확정에 따라 판결 등의 대상인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관의 과세표준세액, 여기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판결 등의 대상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같은 세목이 아니고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도 포함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특례기간은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고 이 확대된 내용도 동일하게 1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개정 이유는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에 대한 판결, 결정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행정소송 등 불복이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다음 불법소득에 대한 부가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불법소득에 대한 부가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특례는 무신고자의 경우에는 7년,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10년인데 여기에서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로 인한 소득에 대한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까지가 부가제척 기간이 됩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는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법 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승인, 그 연기 사유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가 됩니다. 여기에서 곤란한 경우라는 것은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때, 두 번째는 납세자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할 때, 또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가 압수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기 중단 사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연기 사유가 소멸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중단된 세무조사가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 재개 5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개정 이유는 세무조사 연기제도의 합리화를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 적법한 심판 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은 심판 청구 절차를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는 기관은 조세심판원장이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 이유는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상 과태료는 첫 번째, 질문 조사권에 따른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천만원 이하니까 1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병과는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병과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개정안에서는 세부 부과 기준을 법령화하였습니다. 현재 세부 부과 기준은 국세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법령화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행령 정기 개정 시 구체적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할 계획이고 개정 이유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국세 확정 전 압류 해제 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국세 확정 전 압류라는 것은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거래정지 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세 확정 전이라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 확정 전 압류 해제 사유로는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할 때는 압류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또 압류 후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압류 해제를 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압류 후 3개월 내하고 가로 안에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제외 단서 규정이죠. 이렇게 제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포함을 하게 되면 이것을 악용을 하여 3개월을 넘기려고 하는 납세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를 보면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국세 징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 법률상 위임 근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현행을 보면 법률상 위임 규정이 없거나 또 시행령에 직접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법률에 위임 근거를 새로 마련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였습니다. 법률에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서 이외 시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미부과하고 또 납세담보 제공 시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예술품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등을 규정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을 이제 법 몇 조, 13조, 14조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또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체납자 파산 선고 시에도 기압류 재산은 강제 징수한다 하는 내용이고 압류 재산 중 천연과실에 대한 특례 내용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법률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지난 2021년 7월 26일 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